보여요. 네, 화면 보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아, 지문장님, 저기 뭐 전체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전체 생각을 안 했네. 전체 음소거. 전체 음소거. 네, 어디 있을까요? 지금 강사님 음소거 돼서 잘 안 들려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음소거. 음소거 좀 해야 되거든요. 음소거하고, 다시 드릴게요. 권한. 잠깐만, 죄송합니다. 권한 다시 드릴게요. 됐습니다. 예. 지점장님 본인 마이크 키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내용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템플릿도 조금 바꿔왔습니다. 그, 음, 이게 좀 화면이 간단하게 제가 다른 사람이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객 관리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고객 관리 내용 조금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비례보상 얘기도 조금 할 거고 그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수 제한이 뭐였는지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것도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고객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 디자인을 거의 매년 약간씩 바꾸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건 2023년도 때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아마 2024년도는 지금 아마 조금 다양하게 바꿀 예정이에요. 자산 관리 내용도 조금 디테일하게 넣고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PPT 말고 다른 화면이 보이나요? 음, 이거 보이시죠? 권유나. 보시면 네네. 이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보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 이름 상 넣고, 그러니까 제가 꼭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보고받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컨셉을. 그래서 보고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보험들, 제 프로필도 들어가고, 꼭 고객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들, 사전에 다 문제 제기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찝어드리는 거거든요. 직업 변경, 뭐 이륜차, 무해지, 암 진단비 관련해서, 그리고 표적 항암, 변액 종신했을 때 요거는 미리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려요.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장 주요되는 민원 내용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 이걸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그걸 조금
알기 쉽게 좀 정리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증권들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게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챙겨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을 이렇게 한 번씩 더 챙겨드리면서 고객님들 만날 때 딱 하시는 거 보면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본인들 증권을 그냥 증권만 딱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정리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보고 드리듯이 좀 소중하게 이 계약들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고객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드리니까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객 관리의 모토가 고객 감동을 넘어서는 고객 눈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드리려고 항상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례보상. 사실 비례보상하면 자료를 조금 찾아보면서 본 건데 우리 비례보상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옛날에 비례방정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비례방정식을 보험에 그냥 가매해서 드리는 건데 음, 죄송해요. 목이 가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거를 비례식을 그냥 첨부해서 그냥 조금 그거를 안에 있는 항목들을 보험 항목으로 그냥 대입해서 본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비례 보상에 대해서 계산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음, 우리 이게 그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 8월 3일 날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인데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만약에 실손 비례보상이 두 건이 있다 했을 때 보시면은 실제로 수령액이 손해치료비가 1,000만 원일 때 각 A사와 B사가 동일하게 5천만 원, 5천만 원 반반해서 1,0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은 보험 같은 경우가 실손보험이 둘 다 5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있어서 본인 부담금, 본인이 각각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게 반반이라면 우리 사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하게 반반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5천만 원 한도이고 어떨 때는 500만 원 한도일 수도 있고 3천만 원 한도도 있을 수 있고 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헷갈리시거나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되네? 어디서부터 뭐가 나오지? 그러면은 두 개를 가입하면 돈이 더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손해보험은 우리 상법에 기준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정액보상이 아닌 이상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입한다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 생긴다는 거지. 이걸 내가 세 개를 가입해가지고 보험금 수령금이 늘어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 고객들한테도 이걸 꼭 설명하시면 되는 게 가끔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나 했는데 실손보험을 3천만 원 갖고 있는 1세대 보험을 갖고 있는데 3세대 보험 5천만 원을 또 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실비만 20만 원 정도 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실비만 다른 보장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설계사가 이렇게 많이 가입하면 한도가 늘어나서 좋다 이거였는데 한도가 늘어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들어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침 어저께 그 상담도 한번 있고 해가지고 이 계산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걸 한번 더 꼼꼼하게 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손해보험 시험을 치면 아마 이 내용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한 번쯤은 시험 친다고 준비한다고 한 번쯤은 다 계산해 보셨을 거거든요. 계산해 보셨을 건데 제가 질문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거 혹시
잠깐 한 1분 정도 계산해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해보실 수 있지. 해보셔 볼래요? 오래 걸리려나요? 아마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 분 있으실까요? 모르시겠어요? 다들 제가 표정을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비례보상 계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표정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길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해봤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제가 풀이를 조금 써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보상 한도가 각각 이 회사가 각각 얼마이고 그 회사의 부담 비율 그러면은 나머지 차익은 제 본인 부담이겠죠. A사는 본인 부담금이 20%인 거고 B사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보상 대상 의료비가 1,600이었지만 미용 목적이 1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1,500인 거고요. 우리 보상 책임액이라서 각 회사마다 얼마의 부담이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상 한도가 5천에서 90%죠. 이 5천에서 90%한 것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이겠죠. 당연히 실손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5천보다 작은 거, 3천보다 작은 거를 계산해서 각각 또 계산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계산 산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 대상 의료비 중에 그리고 이 각각 보상 책임액 주소 이게 보이는지 이렇게 보상 책임액들이 이런 식으로 밑에 합산을 하고 그 중에서 EI, A의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합산을 하게 되면 711만 원이 되고 789만 원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걸 하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식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엑셀창 보이시죠? 엑셀창 보이시죠? 그 제가 이거 만든 건데 우리 가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3세대 실비에서 5천만 원 한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상해 의료비라고 해서 우리 100% 상해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 5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 이거 상해로 다쳐가지고 한 3천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난 그러면 얼마 나오지?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제가 이 자료 만든다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엑셀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작아지죠. 비사의 한도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가끔 상해 의료비 500짜리 있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보다 보험을 나누고 있다고 한들 그랬을 때 금액이 오히려 보장받는 금액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어차피 고객님 만약에 비사에 이거 1,000만 원 있으셨으면 보장을 다 못 받으셨을 텐데 A사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보장이 조금 더 그래도 늘어나신 거예요라고 설명을 한다거나 상해 의료비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많이 이런 식으로 섞어드리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제가 만약에 5천만 원 한도 있고 만약에 3천 1세대 실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상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3천까지 나올 수 있고 가끔 옛날 1세대 실손 1억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억 가지고 있으신다 한들 이거에 대해서 또 1억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1세대 실손이 가끔
약관마다 다르긴 한데 6개월만 보상이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3세대 실비를 또 추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보면은 차이가 크게 없으시죠. 이게 본인 부담금이 뭐 70%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바로 실시간으로 조금 눈으로 보여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중에 하나가 그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일 때 실제로 정말 내 부담금이 없어지나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1억씩 있을 때 만약 배상 책임이 한 300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아, 제일 좋은 게 각각 본인 부담금이 20%고 3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본인 부담금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두 개 있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계산이 조금 되시면 돼요. 그렇게. 본인 부담금 2만 원 정도 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보상 책임액이 들어가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 부담금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비례보상 계산하는 게 화면 비례보상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 기준만 아신다고 하면 이 비례보상이 어려운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게 안내하실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체 보험이랑 실비랑 같이 들어가시는 경우 아니면은 기존에 1세대 실비 있으셨는데 중간에 어떤 설계사분들이 추천해서 3세대 실비를 좀 보완해서 갖고 있는 분. 제일 많이 보는 게 3천에서 5천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배상 책임도 3억까지 중복으로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처리하실 때 이런 거 조금 간단하게 계산하실 줄 알아야지 양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가끔 고객들은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오길 생각해요, 항상.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꼭 한 번씩은 어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한 번쯤은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 사례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네. 네. 상담 사례 공유 내용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무엇을 우선을 하시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엄청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영업에 도움이 됐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자동차 보상 약관, 뭐 후유장애 관련해서 배운 거. 그 당시에는 무슨 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물 손해사정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기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랑 뭐 화재 그리고 영업 마인드셋 하는 거 그리고 경제 변액 뭐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제 경제 쪽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보고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도움됐는지를 이 아래 법 번호가 보면 순번이었거든요. 이제 저한테는 사실 맨 처음에는 자동차 보상만 제대로 하면은 정말 무슨 억대홍봉 할 것처럼의 느낌을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뭔가 각자의 이제 영업 마인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엄청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했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인데 지금은 거의 제가 자동차를 손을 놓을 정도로 약간 고객님들한테도 다이렉트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사고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제가 자동차 보험을 크게 막 집중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을 하면 제가 뭐 영업을 완전히 방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걸 보게 된 거죠. 점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상이나 약관은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긴 했는데도 오히려 전 세 번째를 뒀고요. 홀장에는 말 그대로 막 홀장이나 손해사정 내용을 알아가지고 내가 뭐 고객들한테 엄청 뭐 영업 어마무시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청구를 많이 해봐도 홀장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알고만 있고 안내를 할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족독 3번, 4번, 3위, 4위 정도를 넣었고 화재보험은 제가 봤을 때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화재보험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줄 아냐? 그리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가 커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화재나 이쪽으로 보험을 잘못 가입하셔서 딱 증권만 봤을 때 이렇게 가입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걸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자동차나 화재나 후유장애나 사실은 그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알고 있냐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걸 막 알아가지고 내가 막 억대 연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중요했던 1, 2위를 이 말씀드린다면 영업을 하는 자세, 기본 베이스, 그리고 마인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마인드가 잡혀야지 그 나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두 번째가 오히려 저는 경제, 주식, 변액 달러, 노후 자금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화재, 후유장애, 모상약관, 자동차 전부 관심 없어요. 솔직히 고객들은 내가 아프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관심을 두는 거지. 평상시에 고객님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 모든 게 관심이 없어요. 고객은 내 돈이 어떻게 하면 불어나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노후는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이런 게 훨씬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저도 사실은 정상윤 강사님 만나면서 뭐 마인드셋도 하고, 뭐 이런 경제도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했지만,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보상이나 이쪽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하고 지내보니까, 아, 경제나 주식 관심 있는 분들 상대를 해서 대화를 하니 더 영업에 대한 그런 게 더 풍부해지고, 그 범위도 더 많아지고, 넓어졌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보험은 일단 해보니까 금융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보험을 알려면 이 나머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걸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저는 기본 저는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정상용 강사님 덕분에 전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어느 뭐 스쳐 지나가듯이 뭐 7단계가 있다 뭐 했는데 사실 손해보험 영업에서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크게 막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이거를 진짜 막 기본 베이스로 탄탄하게 한 적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제대로 영업이나 마인드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그러고 이런 게 나머지가 이제 사실은 순번이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역행했어요, 저는 오히려. 화제를 배우고 뭐 자동차를 먼저 배우고 풀장애를 배우고 뭐 보상을 배우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좀 역행했던 건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나 뭐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점점 좀 쌓아 올린다면 훨씬 더 그게 상담할 때도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점이 상담할 때 제일 유용해요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동차를 원할 때가 있고 이분은 보상을 원할 때가 있고 이분은 주식을 원할 때가 있는데 주식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경제를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그분들이랑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할 수 있게끔만 준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고객님들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왜 다 알아라고 하거든요. 사실 다 알아가 아니라 그 찌끔찌끔찌끔 안 건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예전에 강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강사님처럼 그렇게 막 엄청 경제를 많이 알고 싶고 신문 보면은 그거에 파생되는 게 다 보이고 싶고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신문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이거를 조금 집중해서 하는 건데 그냥 고객님들이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떻게 했냐? 전 신문밖에 본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하나둘씩 쌓인 거에 대한 거라서 그냥 좀 다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다양한 그룹들을 아우르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변액이나 달러를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경제 주식 쪽을 2번이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진짜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 더. 저보고 말씀을 제일 궁금해 하신 분 중에도 질문이 무엇을 최우선을 두는지, 뭐 신상품인지, 그 다음에 뭐 설계조합인지 이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싶었는데, 자, 저는 신상, 사실은 이렇게 영업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달에 시책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서, 중요하긴 한데, 관심이 없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하다가도 매니저님들이 챙겨줘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아예 잘 안 하는 걸 알고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신상품 당연히 보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소식지를 빨리 보거든요. 소식지 빨리 보고, 이걸 어떻게 컨셉을 잡지 체크를 다 하고 미리 다 하긴 해요. 다 하긴 하는데, 그걸 다 미리 준비하는 게 신상품을 팔겠다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암통원, 산정특례, 표적항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표적항암을 보험사가 파는지도 생각을 해요. 왜 최근에 표적항암이 왜 이슈가 됐지? 왜냐면은 저는 보험회사를 제가 소속되어 있고 제가 소득되는 그 일부분을 지급하는 곳이긴 한데 사실 보험회사는 엄청난 이득 집단이거든요. 절대로 손해보는 담보를 절대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소식지 뉴스 보다 보니까 그 경제 흐름이 보이는 것처럼 소식지 보다 보니까 얘들이 뭘 쫓아가는지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가 왜 이걸 만들었지? 얘네가 뭐 때문에 이걸 노리고 있지? 이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상품 나오는 거를 왜 하는지를 보고 그러면은 나는 얘를 안 하고 난 딴 거 해야지를 좀 많이 해요, 사실은. 얘들이 이걸 내는 이유는 당연히 있어. 그러면서 다른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상품이든 뭐 설계조합이든 그 문제보다는 왜 이걸 하는지를 많이 보고 그리고 상품 자체를 좀 많이 살펴보는 상태에서 고객들이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이 고객들한테 맞는 적정한 거를 안내해 주려고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 많이 상담하는데 좀 집중하는 이유가 이 내용은 이걸 제가 설문지 항상 고객님 만나면 무조건 항상 받는 설문지인데 이거 사실은 그거예요. 강사님이 주신 그 건강 체크하는 설문지 내용을 제가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가지고 양식지 만들어서 다니는 거거든요. 건강 체크하고 그리고 항상 염려되는 부분 체크하고 약 복용한 거 체크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당장 뭐가 가장 필요한지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일일이 체크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면 그건 그냥 건강한 사람인 거니까 기본 베이스만 해드리면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랑 설계사 분들이랑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하면은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 제 고객님 분포도가 100%라고 하면 건강체로 자동 승인 나는 분들이 1%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저는 처음에, 그래,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유병자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체만 있고, 유병자가 잘 없으신데, 덕분에 제가 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런 게 딱 이런 걸 하면서 건강체가 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더 많이 하다 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봐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본인의 개개인 내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계도 해드리고 이런 게 부족하시네. 이런 게 평상시에 불편한 게 있으셨네. 이런 가족력이 있으셨네.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하시네.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우리 안홀동 선생님한테 PT 받으신 이제 운동하시거나 하는 분들 보면 그 내용 진짜 꼼꼼히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그걸 들은 거 가지고 상담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안홀동 선생님의 5대 수칙을 안 지키는 고객은요. 뭔 탈이 나도 무조건 탈이 나요. 그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수면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제가 아직 안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5대 수칙을 조금 더 여기다 가미를 시키려고 하는데 수면 시간 안 지키고 수면을 좀 잘 못하시거나 불면증이거나 커피를 너무 장복을 하셨다거나 그리고 잠을 좀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7시간에서 8시간 안 주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오는 게 뇌 쪽으로 와요. 혈관 쪽으로. 뇌혈관이 진짜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영상을 하나 고객님들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옛날에는 7시간이 최고 수면 시간이라 했는데 사실 지금은 8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수면 시간을 그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나한테 쥐어주지 않으면 몸은 리프레시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몸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그렇다 보니까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는 게 뇌인 거예요. 쉬질 못하니까. 그래서 뇌혈관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뇌혈관 넘어서 치매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80%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객님들한테도 언급을 하면서 아놀동 5대 수칙만 지키면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뭘 하든 그거를 기반이 안 돼 있으면 나 다이어트를 맨날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드시니까.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잠을 안 자니까.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비타민 섭취를 아예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잔소리처럼 항상 해드리는데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도 내가 해야 되나 하고 조금 인지하셔서 좀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상담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보험 상담하는데 이걸 왜 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걸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신상품이 왜 필요하지? 설계조합이 중요한가? 막 가끔 보면은 막 신상품, 설계조합 이거 가지고도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설계조합 배우면은 난 억대 공부할 거야.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고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담할 수 있는가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뭐 7단계로 치면은 팩트 파인딩을 엄청 얼마나 디테일하고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종신이든 뭐든 보장성을 받으려면 연금을 하물 받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연금을 받을 만한 체력인지 봐야죠. 연금 받으려면은 장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럼 연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얘가 기반이 돼 있어야지 이 사람한테 뭘 제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에 해답이 조금 가깝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 그 설문지 딱 줬을 때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걸 내가 왜 한 번도 생각 못했을까?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주신 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문지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아놀돈 선생님께서 그 알려주신 5대 수칙이 그냥 가볍게 나오는 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프구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설문지랑 이런 걸 다 사실 오픈한 이유는 제가 다 바꿀 거여가지고 활용하시라고 일단 오픈한 거지만 그렇다고 양식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뭔가 제가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본인들의 양식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상담은 풍부해지고 당연히 상담 풍부해지고 그 상담이 나온 솔루션들이나 설계들이 당연히 그 고객한테 맞는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당연히 만족하시는 거고 가끔 고객들이 보험 설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선물을 주셔요. 저한테. 고생했다고 선물을 주세요. 오히려. 너무 좋은 설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까지 가기까지 많은 대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슈가 되는가 이슈 된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들도 눈이 있어요. 맨날 뭐 홈쇼핑에서 표적 항암 팔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표적 항암 절대 거의 안 하거든요. 표적 항암을 하기 전에 항암 진단비를 늘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객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조금 더 시간을 또 투자하는 게 표적 항암만 설명한다 치면 고객님들도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쉽게 판매할 수 있는데 고객님 표적 항암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가끔 추가를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의학이 발달할 수 있으니까 추가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항상 기본 항암을 3천에서 5천은 갖고 가셔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부족하다면 그때 표적 항암을 넣어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더 확률이 왜 높은지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이걸 했을 때 또 나중에 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중입자 가속기용 항암 치료비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제 고객들은 가장 큰 범위에다 업셀링만 조금씩 하면 되거나 아예 안 하고 있으셔도 되는데 표적 항암하신 분들은 중입자 가속기 넣어야 되고요. 표적 항암하신 분들 또 부족하니까 항암 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이상하게 보험료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범위 넓게 알차게 넣어드리고 남은 차액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객님들 자산 늘리는 것도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항상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송현 팀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송현 팀장님.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치현 위원님. 아까 저기 뭐야. 저 채팅창에 우리 홍성도 대표님이 질문하신 건데, 아까 그 자료 네. 비서가 만드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만드시는지 질문하셨어요. 비서는 자료를 만드는 일을 일치하지 않아요. 음, 저 모든 자료는 제가 만들고 저희 비서는 저랑 제 아바타 같은 저랑 성격 진짜 비슷한데 절대 안 만들어요. 자료는 제가 만들어요. 왜냐